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아이온큐는 잊어라. 새로운 양자 대장주 BTQ 테크놀로지 지금부터 10배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양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좀 빠지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와주고, 자, 이 중에서 사실 제일 큰 급등은 누구다? BTQ 테크놀로지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지금 아이온큐가 다시 한번 강한 대장이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아이온큐가 지금도 뉴스가 나오는 게 새로운 신고가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거에 75달러라는 저항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요. 그 다음에 지켜내면서 22평대를 지켜내면서 상방으로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온큐가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든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실상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데도 했다? 이슈는 없었어요. 물론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이제 템포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큐비트 관련이 3개월 정도는 앞당겼다. 이런 보도자료라든지 최근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이라든지 다양한 호재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최근에 그 호재로서 주가가 끌어올라갔고요. 75달러라는 저항을 뚫지 못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뚫어냈죠. 근데 이 상승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부정하면 안 되는 게 아까도 있죠. BTQ 테크놀로지스가 했다? 30% 이상을 상승시키면서 양자 섹터를 주도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왜 BTQ가 지금 대장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하면은 지금 아까 퀀텀 컴퓨팅 빠졌다 했잖아요.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가 빠진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이 유상증자. 사실 이게 빠질 이유도 아니라고 했죠. 공모. 왜냐고 하면은 이거는 3자 배정이에요. 초과 청약 사무 발행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미 초과된 부분까지 발행을 하면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기간 주를 매매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와 증권 매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3자를 정해놓고 이제 공지를 한 겁니다. 다만 이게 3,718만 주를 이거 지금 현재 이 가격 7억 5천만이라고 하면은 이 1조가 약 넘죠. 그래서 1조 정도에 대한 가격을 현재 이 물량으로 나눠버린다고 하면은 대략 20.15달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했다? 너무 싸게 나왔기 때문에 20 근방까지 민 상태고요. 이 근방에 오니까 하기 시작해요? 저가 매수가 또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 현재 이 구간에서 1조에 달하는 3자 배정 같은 이런 느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퀀텀 컴퓨팅이 어쨌든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상증자에 대한 이 공모에 대한 투시 마카로서. 근데 중요한 거는 퀀텀 컴퓨팅만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온 게 아닙니다. 보면 알겠지만 제가 늘 얘기했죠. 지금 현재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나누는 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세 개 기업은 소프트웨어 어디로 엮인다? 보안으로 엮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TQ 테크놀로지스가 급등하니까 보안 관련되는 애들이 또 같이 급등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오히려 아키퀀텀이라든지 실스크 같은 경우도 어떤 이슈가 크게 나온 게 없는데 아이온큐보다 더 큰 상승을 하죠. 더 큰 상승을 하는 추세고요. 심지어 아키퀀텀이라든지 실스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퀀텀 컴퓨팅처럼 이런 악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물론 아키퀀텀은 굉장히 귀여운 수준이긴 합니다. 이제 내부자가 내부자 매각에 대한 계획을 공지했는데 그 물량 자체가 859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귀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악재로서 찍어 누르려고 했다라고 하면 찍어 누를 수 있었을 만큼 내부자 매각 계획 공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스크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느냐?
실스크 같은 거 그거보다 좀 더 큰 뭐 한다. 신주 인수권 행사라는 거죠. 이제 워런티 얼마에 살 수 있는 6,900만 달러를 조달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퀀텀 컴퓨팅보다 이제 조금 더 낮은 물량이긴 합니다. 퀀텀 컴퓨팅이 아까 7,500만이었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뭐했다?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조달했다. 돈을 조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당 이런 5.10달러 뭐 이런 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실스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키퀀텀도 그렇고요. 뭐 굳이 이게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실스크 급등했고요. 아키퀀텀도 급등했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BTQ 테크놀로지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BTQ 테크놀로지가 상장되면서 상용화 임박과 함께 아이온큐의 큰 손들이 조용히 사모으고 있었다. 새로운 양자 대장주가 될 거다.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BTQ 같은 경우가 뭐다? 얘는 보다시피 양자 보안의 영역으로 엮이는 뭐 이런 통신 인프라, 블록체인 이런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양자 관련 대장주로서는 이 BTQ를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BTQ가 말도 안 되는 뭐다? 30%의 급등이 나오니 아까 얘기했던 다른 실스크라든지 아키컨텀 같은 경우도 양자 보안의 영역으로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TQ 테크놀로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왜 더 10배를 갈까? 이것도 근거가 있어요.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그 BTQ 같은 경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좀 조정을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5달러 아래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거를 5달러 아래로 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가 살 수 있었겠어요. 못 샀다고 생각은 합니다. 못 샀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추격보다는 늘 얘기했죠. 시장이 지금 불안정한 게 그 트럼프 때문에 불안정한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격보다는 그 빠질 때 사든지 아니면 지금 자체는 보초병 정도로 들어간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어쨌든 BTQ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점에서 추격이든 보초병이든 이런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번 BTQ 테크놀로지 급등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실 뭐 때문에 급등했냐고 하면은 이것도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BTQ 테크놀로지가 어떤 뭐 좋은 모멘텀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슈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급등할 만한 이슈냐를 놓고 봤을 때는 그건 또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BTQ 테크놀로지가 왜 급등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 뉴스 자료가 나온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에릭 잭슨이라는 사람이 매수 포지션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 에릭 잭슨 같은 경우가 지금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자신의 투자 입장을 공유하면서 BTQ의 시가총액이 10억 달러다. 이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경쟁사인 퀀텀 컴퓨팅이 4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퀀텀 컴퓨팅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됐다. 뭐 아이온큐라든지 다른 이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로 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 BTQ가 여러분들이 이거 잡주다라고 표현하는 데 맞는데 맞다니까요, 잡주가. 왜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100%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막 급등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투자했다면서 그 삼성전자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시가총액 막 1000억짜리 이런 애들이 한순간에 시총 막 1조, 2조까지도 막 치고 가기도 하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도 엄청나게 올랐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BTQ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뭐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의 자금만 들어와도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이 에릭 잭슨은 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에릭 잭슨이 이거를 지금 매수 포지션을 제시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오픈도어가 1277% 상승하는데 핵심 기여했다고 해요. 어떻게 기여했느냐? 얘가 매일같이 X에다가 이런 식으로 오픈도어에 대한 향후 몇 년 동안 100배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지금 이 사야 된다.
정말로 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를 사야 된다 라고 막 강조를 하죠. 그리고 오픈도어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되고 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가 여기 7월 15일이에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7월 15일에 글을 올리고요. 이 7월 15일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급등을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에릭 잭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서학개미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사실 예전에 여기서 한번 누가 이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가 왜 올라갈까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말했던 게 뭐였냐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어쨌든 늘 얘기했죠. 저는 리딩을 하는 게 아니다. 저도 어쨌든 유튜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회수라는 게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 방송으로 찍었을 때 누가 보느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서학개미들에게 아까 이제 에릭 잭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가 올라가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올라가는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뭐가 됐어요? 하필이면은 에릭 잭슨이 양자 컴퓨터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이 서학개미들이 양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에릭 잭슨이 뭐야? 얘가 뭐 했기 때문에 왜 BTQ가 올라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과거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 이런 것까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미국, 실제로 뉴욕 증시라든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사람을 알고 직접적으로 이미 이 당시에 묻지마 투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이제 BTQ에 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과거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로 재미봤던 사람들의 수급 플러스 서학개미가 이번에 이걸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묻지마 매수를 때리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TQ 테크놀로지스가 지금 오히려 강한 상방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런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처럼 묻지마 열풍과 함께 10배 정도는 올라간 건 어렵지 않겠죠. 다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정을 줄 때 좀 매수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미 이 타이밍은 놓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양자 조정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놓친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보초병 느낌으로다가 접근을 하셔야지 몰빵 나지 마세요. 몰빵 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이 앞으로의 에릭 잭슨의 흐름과 함께 좀 눈여겨보면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를 또 안 넣었는데 이 기사를 제가 이번에 또 그래서 뉴스 그래도 이 에릭 잭슨 말고도 호재가 나온 건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세미컨덕터 창업자 2명을 이제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이 2명을 데리고 오면서 양자 암호화 솔루션의 상용화 가속하기 위해서 회사 이제 풀타임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보안 상용화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도 어쨌든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작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멘텀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모멘텀이 나왔지만 그 모멘텀이 뭐였다? 이런 상용화 가속을 위한 거. 그러니까 합류 발표. 그래서 이게 뭐 엄청 사실 큰 모멘텀 아닌데 이런 모멘텀도 있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